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2022년도 11월 25일 날 사고가 있었어요. 네, 오토바이가 제 차 뒤를 때리는 후미추돌 사고였는데, 제 차가 그때 당시 출고된 지 9년 된 차였거든요.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수리가 끝나고 나서, 병락 손해비용, 그러니까 즉 시세가 하락되잖아요. 중고차값 떨어지는 비용에 대한 걸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 기준에서는 원래 출고된 지 5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의 가액의 몇 퍼센트를, 각 퍼센트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 수리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시세 하락이 있다라고 보고, 시세락 손해가 생긴다라고 보고, 그거를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요. 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사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완전 옛날에는요. 이게 심지어 5년도 아니고 출고된 지 2년 이내의 차량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왜 5년으로 바뀌었냐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추론을 해보면 차량들은 점점 비싼 차량들이 나오고 왜냐 기술력이 좋아지니까요. 기술력이 좋아지고 차량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감가되는 폭도 그거에 맞게끔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차가 바닥까지 감가가 돼서 떨어지려면 그때 당시에는 5년 정도였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 보험사에서 이 약관이 개정될 때요. 보세요. 지금은 10년이 지나도 가치를 아직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있는 차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걔네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차를 샀어요. 10년 된 중고차를 샀어요. 여러분들의 차를 제가 갖다가 박은 거야. 그래서 내 보험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5년이 지난 차량들은 감가상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못 해주겠대.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차를 갖다가 팔려고 봤더니 어제 받았던 견적보다 오늘 받은 견적 200만 원이 까여 있는 거예요. 수리 받기 전이랑 수리 받은 후에 중고차 업자가 200만 원 갖다 후려 쳐버리는 거야. 재산상의 손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험회사들은 자기네들 약관이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지. 내가 너무너무 이거 듣고 화가 나는 거야. 아 씨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겠다는 거 아니야. 너무 열이 받아서 2022년 12월 8일에 제가 감가손해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손해보험사랑 얘네랑.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차를 제가 갖다가 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9년 출고된 지 9년 된 2016년식 E클래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뒤에 근데 가고 있다가 신호대기에 걸려있는 여러분의 차량을 뒤에서 내가 빵 때렸단 말이야. 수리를 어디 했냐. 트렁크 자르고 트렁크 판넬 자르고 플로어 패널 자르고 백 패널 자르고 트렁크 리드 교환하고 골격부를 다 자른 거예요.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다 골격이거든요 사실. 잘랐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그 차를 팔려고 했었단 말이야. 중고차 업자한테 견적을 헤이딜러에서 받았어요. 언제? 어제 2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오늘 그렇게 사고가 난 거야. 정확하게는 34일이 걸려서 그래서 수리를 했어요. 대차료에 대한 건 제외를 할게요. 따로 다룰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차가 수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헤이딜러 그 딜러한테 딱 보여줬더니 200만 원을 까는 거야. 1,800 주겠대. 1,800만 원밖에 안 주겠대요. 왜? 왜 깠을까? 사고죠. 그때 와가지고 딱 실물 봤을 때는 무사고 차였는데, 끼케야 범퍼 앞에 플라스틱 범퍼 한번 갈고, 사이드미러 도장 한번 하고,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오늘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와서 보니까, 차 한번 개박살이 났었단 말이지? 차가 한번 개박살이 났어가지고, 차가 뒤에를 다 잘라다 붙인 제곱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한 달 만에? 그래서 200만 원을 까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까요. 그럼 까였으면 씨발 까인 만큼에 대한 걸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안 해줘요. 그때 당시에 소송을 했던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못 해주겠다고 하길래 손해보험사 담당 직원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물론 반말로 하진 않았죠. 아니 민법 제750조 조항을 보면, 법정을 보면 불법 행위를 해서 지금 뒤에서 추돌을 한 거잖아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인 거죠.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 행위 때문에 해를 가한 거잖아요.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민법 제750조의 법조항이에요.
자동차로 누군가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 배상을 가입돼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명령법 3조를 보게 되면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손해배상을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하여튼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하고 난 끝나. 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상법 제724조로 보시게 되면 2항 보시게 되면 보험자,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입은 누군가의 제3자 피해를 그 한도 안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존적으로 그 규정까지 다 인수를 했다는 얘기야. 근데 차가 5년이 지나가지고 배상 못 해드립니다. 손해배상은 차량 수리비까지만입니다.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빡이 쳐, 안 쳐. 졸라 돌아버린다니까, 사람. 자, 그래서 2022년 11월 25일날 사고가 났고, 가뜩이나 뒷방 맞고 후방 추돌, 짜증 나잖아요. 컨버터블 또 하드탑 컨버터블 뒤에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열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오토바이에 맞춰갖고 차량 수리비가 1,300만 원 나올 정도면 정말 세게 맞힌 거거든요. 정말 아프거든요. 어쨌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나는데 감가상각이나 보상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잖아. 원래 보험사에서는 출고된 지 5년이 넘어간 차량들은 경락손해에 대한 보상 안 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그거는 니들 내도 지침 아니냐. 너네들의 약관 아니냐. 법률적으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냐. 그게 상법과 민법에 그 조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너네는 보통보험 약관을 가지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웃기면서 안 해주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개소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해당 센터장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센터장님이 근데 자기들도 이게 선례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선례가 있어요, 이미.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소송 준비하면서 판례도 많이 찾아보고 법령도 많이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판례 겁나 많아. 귀찮아서 안 할 때까지 안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지, 약관을. 근데 이 약관이 그러면 정당한가? 결국에 제가 이거 소송해서 답변서를 답변서를 그 보험사에서 답변서 써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씨발 지금 보니까 자동차 종합보험 체결돼 있다고 써있네요. 책임보험까지밖에 가입 안 돼 있던 오토바이여가지고 제가 무보험상해로 치료도 받았는데 답변서 진짜 멋있게 썼네요. 이지랄을 합니다. 이지랄을 해놓고 답변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험사 약관이 상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무조건 법이 약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을 안 따라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떻게 일단 뭐 소속돼 있고 그리고 아니면 피고용 관계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내용이 이렇게 족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판결은 지금 보신 판결문처럼 경락손해에 대한 부분은 금액에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청구한 것만큼은 못 받았지만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뭐냐? 그 5년 이내, 출고된 지 5년 이내, 그리고 수리 비용이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이 몇 퍼센트 이상을 넘어야 된다. 이런 짓들이 만들어놓은 같은 기준은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법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미. 제가 지금 대법원 판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대법원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관을 만드는 그 5년 미만의 20% 그것은 그냥 너네들의 기준일 뿐인 거지. 그걸 제3의 피해자가 배상받는 데 있어서 이걸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중취득금지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을 아무리 가입을 많이 해놔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8개를 들어놨단 말이에요. 각 실비보험 8군데에서 다 타먹을 수 있냐? 아니에요. 각 보험사들끼리 엠빵해서 딱 80만원 보상해요. 왜냐? 이걸로 손해보험으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원칙이 있거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손해를 본 만큼만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이주금 취득 금지 원칙, 즉 실손 보상의 원칙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실제 손해본 거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손해를 더 본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 기술 들이밀면서 배상을 안 해줘.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제가 조금씩 이 영상은 프로젝트 형태로 제가 재생 목록까지 하나 만들어서, 진행상을 계속 보고하는 듯한 영상을 할 건데, 제가 잔다르크 같은 성향이 있어갖고,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고, 다만, 선보사들이 젖 같은 횡포를 부리는 게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저의 사고를 그렇게 처리가 됐던 자동차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으로 접수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요. 약관이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전 자동차 보험사가 다 똑같이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쉬운 싸움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저는 하는 만큼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제가 좀 다소 과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 당해보면 개 짜증납니다. 진짜 합리적으로 경락손해가 생긴 차량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당시 가액이 1,500만 원짜리 차량인데 수리비가 3,000만 원 나왔으니까 3,000만 원 물어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것도 상법에 나와 있지만 그 목적물을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목적물 가액보다 비싼 경우에는 그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천만 원짜리 중고 시세 나가는 차에 1,300만 원어치 수리가 들어가서 그 경락 손해가 200만 원이 생겼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00만 원이 손해가 더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은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못했다.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증을 했잖아. 그 중에서 일부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나온 거고. 그냥 웃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고, 심지어 저 같은 일을 겪어보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공정위로 약관법 관련돼서 약관법에 대한 위배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하려고, 네,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조금씩이라도 올릴게요. 이전 자동차 보험사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뭔가 좀 저를 응원해 주시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데이트 된 대로 짧게라도 반드시 상황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